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미 군정 하에서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대체로 우리 국민 한 74% 정도가 사회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 그럼 민주사회주의 혹은 사회민주주의 이런 쪽을 다 지향하고 있었고, 자본주의를 선호한 사람 14%, 공산주의는 약 한 7%. 이렇게 되니까 미국은 어느 한쪽,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나 자본주의 쪽은 안 되겠고, 중도를 74%에 해당하는 중도층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그걸 중심으로 좌우 합작 운동을 벌여야 되겠다. 단 그때 이제 너무 극단적으로 우파에 속하는, 극우파에 속하는 이승만과 김구는 배제하기로 하고, 또 박헌영이라든지 뭐 이런 좀 극좌파 역시 배제하고, 중도를 놓고 말할 때 중도 우파는 김규식, 그리고 중도 좌파는 여운형,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그 좌우 합작 운동을 벌여보려고 하는데, 그게 뭐 그렇게 또 쉽지 않았죠. 그럴 때 이제 이승만은 이것저것을 다 계산을 하고 자기가 배제되고 있다는 걸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이러다가는 자기는 완전히 그저 권력에서 멀어지는 것 같다 하는 걸 인식하고 미 군정하고는 정반대 길을 가는데, 다시 말하면 자기 길을 닦아가는 거예요. 그 자기 길 닦아가는 길이 뭐냐면은 전국을 돌면서 독자적으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유세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다가 46년도 6월 3일에 전라북도 정읍에 와서 그 발언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미국도 쫓아내고 소련도 쫓아내고 우리 자체적으로 단독 정부, 남방만이라도 임시 정부를 출발하는 게 옳다. 아니면 또 남방만이라도 위원회를 조직하는 게 옳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은 이게 나중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되고, 지금도 우리 민족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승만의 단정론. 이 단정론이라는 게 참 지금 보면 끔찍한 이야기인데, 좌우 합작 운동을 바라보았던 이승만이 남한 각지를 순회하면서 그런 도중에 정읍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겁니다. 남측만으로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 내용이 발언한 것을 두고 이승만의 단정론 혹은 정읍 발언, 이렇게 이제 불려지고 있습니다. 국내외 정세를 입체적으로 고려한 이승만의 정치적 위기의식을 보여주는 그런 발언이었어요. 45년 10월 10일 북한에서는 공산주의 정당인 조선노동당이 창립이 되었고, 조선노동당 주도하에 46년 2월 8일에 공산주의식 정권 형태를 이루는데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조직합니다. 또 남한 땅에도 독자적인 정부를 세울 필요성을 느껴서 정읍 선언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승만은 그 줄곧 미국에서만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자기 조직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그가 자기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전국 유세를 다니면서
지지층을 끌어모으는 길밖에 없다고 본 겁니다. 왜냐하면 미 군정에서 이승만, 김구를 배제하고 중도층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좌우 합작 운동을 벌이는 걸 볼 때 자기는 그런 합작 운동에 가서 함께 할 마음도 없고 또 그 갔다가는 뭐 자기는 조직이 없으니까 승산이 없다고 인식한 것 같아요. 또 같은 노선을 걷고 있던 김구는 만약 그 북한 측의 의석을 배려하여 그 북한 측 그 자석수를 남겨놓는 선에서 남한에서 어떤 정부 형식으로 임시 정부 형식을 만든다고 하면은 뭐 김구는 기꺼이 그저 함께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보니까 김구 생각하고는 다르게 북한을 위한 배려는 하나도 없고 이승만이 혼자 남한만의 뭐 대통령 혹은 지도자가 되겠다는 걸 그 욕심을 읽어내고는 그 김구하고 이승만이 함께하던 그 동조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결별을 선언하게 되었고 오히려 김규식 여운형 중심으로 추진되는 그 좌우 합작 운동에 김구도 마음을 보태게 됩니다. 이래서 이제 이승만하고 김구는 그 길로 사이가 아주 소원하게 멀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볼 때 이제 저뿐 아니라 이제 이승만의 그 당시 그 정치적인 어떤 그런 행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이게 바로 이승만의 욕심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승만은 다른 지도자에 비해서 나이는 많고 조직은 없었어요. 김구는 임시정부라는 조직이 있었고 여운형에게는 건국준비위원회, 건국동맹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반면에 이승만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유세를 시작한 것으로 이제 보이는 그 유세의 원인이 뭐냐면 자기 편 사람을 끌어모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읍에서 남쪽만의 단독 정부, 단독 임시정부 같은 걸 만들어야 된다 하고 이제 그 의지를 드러내게 된 거예요. 이승만은 또 수도 서울이 남한 측에 있고 중앙청 그때까지는 이제 조선 총독부 건물이죠. 그 중앙청이 서울에 있으며 전쟁에 승리한 미국이 인정하는 남쪽만의 정통성을 가진 나라이고 북측에 조직된 조선인민위원회는 불법이다. 그래서 남측이 수립하는 정부로 흡수되어야 할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내세운 이념이 있는데 이승만의 이념이 뭐냐? 일민주의라고 하는 사상인데 One People Principle라고 하는 One People 일민주의. 이승만 대통령이 된 후에 이를 아주 국시로 그리고 그 자기 당에는 당시로 당시책으로 제시합니다. 그 당시에 그 내용을 정리한 사람은 초대 문교부 장관이었던 그 안호상 박사가 이번 독일서 공부를 한 분인데 이걸 이론으로 이제 정리해가지고 공포를 합니다. 일민주의. 언뜻 듣기에 그럴듯한 이론이지만은 그래 그런 이론이라면은 다른 정당이나 사상을 용납하지 않는 전체주의가 될 수 있기도 하고 아니면 전체를 묶어서 파시즘 형태, 결속주의라고 하는 그런 전체주의가 될 위험이 다분히 있는 그런 위험한 사상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덮어놓고 뭉치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미국에서 유행하던 그런 말인데 그거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이제 전국 유세를 하는 거예요. 이 조그마한 소책자가 이승만이 저작하고 안호상 씨가 문교부 장관이었던 사람이 정리한 그런 뭐 이론인데 일민주의 체계표
해가지고 일민주의 이렇게 이제 주장합니다. 그리고 일민주의 하려면 북한하고 합해가지고 일민주의라 되지. 남한 하나만 가지고 일민주의 하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북쪽에 또 다른 일민주의가 하면 이제 결국은 싸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후대에 서나가는 역사가들이 모두 입을 모아서 개탄하는 것은 이승만이 그때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정말 일민이 되게 하려면은 누가 당시에 조선민족 전체의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그런 대인의 결단이 필요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개인 욕심 때문에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남한 단독 정부 이론을 들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48년도가 됐는데, 그러니까 46년, 47년, 48년, 그 1년 반 정도를 좌우 합작 운동을 벌여봤지만은 이게 또 만만치 않은 거예요. 소련과 북한 쪽이 있어가지고 이게 만나서 완전히 원만한 대화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 48년도 1월 달에 우파와 중도파의 대표적인 정치인들이 하면은 김구와 김규식. 김구는 좀 우파적이었고 김규식은 중도파인데, 이 사람들이 그래 이제 곧 머지않아서 미소 양국의 군대는 철수하고 그 남북 측의 요인들이 모여서 회담과 총선을 통한 통일 정부를 만들어 보자 하는 대원칙에 합의합니다. 그 남북 협상은 빠르게 진전되었고 48년 2월 16일에 이 김구하고 김규식이 북측에다가 편지를 서한을 보내가지고 북측 지도자 김일성과 김두봉 앞으로 발송합니다. 근데 북쪽에서는 즉각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가 3월 25일에 이르러 공식적인 답변이 왔는데, 그것은 그 남북 요인 정도가 아니고 남북의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좀 규모 있게 전 국민의 마음을 한테 모을 수 있는 그런 연석회의를 역제의해 온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인물도 남측이 많았고 또 어른도 남쪽에 많고 했다면은 마음을 넓혀가지고 그거 좋은 생각이다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 정당과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를 하자고 하면요, 그거 트집 잡지 말고 기꺼이 받아들여가지고 그런 회담을 통해서 좀 더 넓은 의미에서 하나됨을 추구해야 맞았죠. 북한 쪽에서는 정치 지도자 간의 회담이 아닌 범위가 훨씬 넓은 정치 단체 대표들의 연석회의를 주장하고 나온 겁니다. 회담의 성격이 변화되었음에도 남한 측의 중도파 민족주의 단체들은 적극 찬성하고 그런 의사를 밝혔는데, 물론 김구, 김규식도 이를 받아들였죠. 그런데 그게 이제 북쪽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남쪽에서는 이승만이 이게 동조를 하지 않은 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요,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 사전에서 발췌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 가는데 겨우 해서 남쪽에서는 정당 대표나 뭐 이렇게 학대 회의 요원들이 올라간 게 아니고 김구하고 김규식만 올라가는데, 그것도 이승만 측에 있는 사람들이요 거의 못 가게 막아가지고 김구가 있던 그런 경교장의 문에서 청년들을 동원해가지고 김구를 북으로 가지 못하게, 그래서 결국은 뒷문으로 창문을 타고 줄을 타고 내려가가지고 국민들 모르게 김구가 북으로 올라갔죠.
자,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고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는 지도자였다면은 이 회의에 이승만이 참석해서 통일 조국을 세우기 위해서 진지한 대화에 응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뭐 일민주의도 성사될 거 아닙니까? 이승만이 5월에 남한 단독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남측 총선거를 준비하면서 뭐 북쪽에서 무슨 말 하든지 김구나 김규석이 무슨 말 하든지 그들도 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길을 갑니다. 나 같으면은 그 하던 거 다 중단하고 5월 10일 선거하던 그 계획을 일단 보류하고 일단 올라가서 대화부터 해보고 안 되면은 그때 가서 무슨 뭐 남은 단독 정부를 만들든지 해야지. 어떻든 이 모임에 이승만은 끝내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이승만은 연세가 73세나 되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김일성이 35세밖에 안 됐으니까 뭐 아들뻘밖에 안 돼. 그러니까 북쪽에서 이승만이나 김구나 이런 다 존경하니까 올라가서 잘 타이르고 잘 대화를 했으면요 전혀 남북이 갈라지지 않고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남북한 전체가 총선거를 해서 지금처럼 나라는 분단 안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안 간 거야. 그래서 결국은 김구하고 김규식만 올라가는데 저쪽에서는 김두봉과 김일성 이른바 사김 회담이 된 겁니다. 김씨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대화를 한 거죠. 저는 참 그때 이승만의 그 욕심과 그 대인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그 김규식, 김구, 여운형이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데 불구하고 5월 10일 선거를 두고 뭐 혼자 밀어붙인 이 아주 무리한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저뿐 아니라 뭐 역사를 두고 아쉬워하는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그때 48년도 2월 10일 김구가 발표했던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는 성명서로 단독 정부 안 된다는 내용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 김구가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김구는 항해도 출신으로 3.1 운동 이후 중국 상하이로 망명하여서 임시정부 조직에 참여하여 주석이 되었는데 45년 8월 15일 해방으로 귀국했지만은 임시정부는 미 근육으로부터 정부로서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45년 12월쯤 돼가지고 한국 독립당 위원장으로 반탁운동을 주도했고 48년부터는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하면서 정부 수립에 그 투표에도 아예 참여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49년도 6월 26일 안두희에게 그 김구가 암살을 당하게 되죠. 김구가 살아 있으면은 이승만이 한 그 일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계속 말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이제 국론이 분열된다는 인식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두희가 총을 쏘아서 그 총탄에 쓰러졌지만은 안두희가 무슨 개인 감정으로 김구를 시해하거나 암살할 이유는 없어요. 지금 와서 돌아보면 김구가 옳았고 이승만은 욕심에 사로잡혀서 이를 그르치게 된 거거든요. 이승만은 남한이 단독정부 수립하게 되면은 북측은 가만히 있을 것으로 생각했을까요?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럴 수가 없고 그렇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장면에서 이제 이승만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이승만을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견해가 달라지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승만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욕심으로
단정론을 주장했다는 거예요. 욕심으로. 그리고 이제 미 군정이 극단적 우파인 김구하고 이승만을 배제하면서 좌우 합작 운동한데 그걸 이제 이승만은 반감을 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그 시간이 많이 가니까 백범 김구의 3천만 동포에게 억고함이라는 이 글은 전문 자체가 그 유튜브에서 혹은 AI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다운받아 가지고 꾸준히 꼼꼼하게 생각하면서 그 김구의 가슴 속에 담겨 있는 애국 애족의 정신이 어떠했는지를 꼭 한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문장력이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피 맺힌 그런 안타까움을 그렇게 토로한 거예요. 이거 다 읽어드려서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것은 이제 1948년 2월 12일부터 13일에 서울신문에 게재된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승만의 수족들이 손발이 누구냐? 친일 경찰, 친일 검찰, 친일 판사 이런 사람들 대개 국민들을 괴롭혀왔던 사람들이에요. 행정부의 중요한 자리도 대부분 극우파와 친일파들이 자리를 차지합니다. 입법부, 국회는 아니고 국회는요 극우파도 조금 있었지만 대체로 중도파고 또 뭐 많지 않지만은 진보적인 소장파 의원들도 있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이승만은 애국자라고 생각했어요. 대부분. 그리고 이제 국회가 선거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됐거든요. 지금처럼 국민이 직선제로 뽑은 게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투표해가지고 이승만을 그냥 추대하다시피 한 거죠. 그 정도 믿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1년, 2년 정도 48년도부터 49년, 50년 그 2년 정도 됐을 때에 국회의원들 대부분은 이승만 이거 믿을 사람이 아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다 하는 걸 이제 국회의원들이 차츰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승만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2년 정도 지나 국회의원 임기는 그때 대통령은 4년이고 국회의원 2년인데 2년 지나가지고 다시 총선을 했을 때 이승만 당은요 반쪽이 나버려요. 국회의원들이. 그런 사실도 나중에 좀 시간 나면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승만의 국가시책이나 내지는 그 철학이 뭐냐 하면은 북쪽으로 밀고 올라가서 멸공통일. 공산주의자들은 멸종시켜야 되고 멸공통일을 해야 된다. 북진통일, 멸공통일, 무력통일. 이렇게 하는데 소장파 젊은 국회의원들은요. 지금 모처럼 어렵사리 해방이 돼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하나 돼서 갈라진 것만 해도 가슴 아픈 일인데 거기다가 무력으로 멸공통일한다. 이건 너무 과격하고 사람들을 피를 흘리게 되는데 그런 비극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 그러니까 가능하면 평화통일을 해야 된다. 평화로운 통일, 대화를 통해서 평화로운 통일을 지향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 사람들 중도파, 소장파 의원들을요. 요거 제거해야 되겠다. 이승만이 하고 소위 말하는 국회 프락치 사건이라고 이 국회의원들 안에 북한에 끈아풀들이 있다. 해가지고 13명의 국회의원을 잡아 족치게 됩니다. 이승만은 장관들 혹은 국무위원들, 국회의원들 할 것 없이 자기를 반대하거나 자기 정책과 다른 말을 하게 되면요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유튜브나 내지는 뭐 AI를 통해 가지고 국회 불합치 사건이라는 걸 검색해 보면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한 번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승만 자기 지지하는 사람이 절반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6.25가 터져가지고 그 지난번에 국회 불합치 사건이라고 간첩으로 북괴에 끈앞으라고 단죄된 사람들이 옥살이 하고 있는데 6.25 터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납치된 사람도 있어요. 북으로 끌려간 사람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국회 안에서는 이제 이승만의 지지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그때 만약에 그대로 그 대통령 선거 2차 대통령 선거 이제 했다면은요 이승만이 뭐 떨어진 거는 그거는요 두말 할 것도 없어.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이승만을 안 좋게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 가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쟁이 아직 끝이 나지 않고 지금 부산 피난 시절인데 거기서 자기가 개헌을 하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선거하게 되면 자기가 떨어지는 게 그거는 뭐 불을 보듯 뻔하니까 그때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국회의원에 의해 가지고 선출되는 게 아니고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겠다. 직선제로 간다 하고 헌법 개정인데 그 반대하는 의원들 또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계엄령을 선포하고 또 잡아 족칩니다. 그걸 보통 이제 부산 정치 파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승만이 뭐 3.15 부정선거 그것만 한 게 아닙니다. 온갖 못된 짓 다 하게 돼요. 그래서 이승만은 알면 알수록 이승만을 지지하지 않게 되고 이제 단 그때나 지금이나 친일파들이나 친일파 후손들은요 덮어놓고 그냥 이승만이 옳다는 거예요. 근데 이승만을 공부해 본 사람들은 절대 이승만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승만은 우리가 아는 줄 알지만 거의 잘 모르고 있습니다. 베일에 쌓여 가려져 있고 그 역사적인 그 아픈 이야기를 다 말을 쏘아버리거나 덮어 은폐하거나 해서요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 좀 지금도 40대 50대 젊은 역사학자들이 미국을 가가지고 미국 국가문서보관소에 그 시효가 만료돼가지고 30년 이상 돼가지고 오픈된 그런 문서를 통해 가지고 이런 끔찍한 이야기들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승만의 그 이원 정치에 대해서 이원 정치는 뭐냐면요. 정상적인 장차관을 통해서 정치하는 게 아니고 서북 청년단이나 백골단이나 민보단이나 아니면 뭐 백이사나 이런 그 의용 단체면서도 그 깡패 정치 이런 패거리 정치를 하는데 그런 청년단 어쩌고 하는 사람들이 한 20개 단체가 이승만 주변에 있어가지고 이승만을 반대하거나 뭐 조금이라도 귀에 거슬릴 만하면 그냥 잡아 족치는 겁니다. 부정선거 그거는 나중에 끝판에 가서 그렇고 이 이원 정치도 우리가 알아보면요 또 깜짝 놀랄 일이야. 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연장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